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보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검사 독재 정권 폭주 퇴행 막고 민생 민주주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다. 그렇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단식 23일째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서 단식 이제 중단하십시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고 계속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 메시지 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저는 뭐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정치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결연하게 얘기한 걸 보면 저는 각오가 서 있다고 봐요. 각오라고 표현하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일단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라고 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당원들이 지지를 77.77%라는 지지를 통해서 뽑아놓은 본인의 위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심점이 생겨야 돼. 이재명 대표가 구심점이 돼야 모여요. 그리고 대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당원들만 믿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대표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저기 돼 있잖아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대요. 죽을 힘을 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왜냐면 저기 보면 이재명을 넣고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시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당원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이게 국회의원한테 한 얘기겠습니까? 본인 등에 칼을 꽂은 사람들, 본인을 저렇게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뭘 믿고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사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누구한테? 당원들한테.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당원들의 호소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전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국민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다. 국민을 위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이 말은 대표직 수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야. 수행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당원들이 더 힘을 내요. 지금 얼마나 낙심되고. 그렇죠. 아니 물론 가장 낙심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까지 요청을 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고 저런 사람이 있는 당에 가서 대표를 한다는 게 본인한테는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된다고 호소하는 것은 본인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의지를 믿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 절대로 탈당해서도 안 되고 당에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 이재명을 옹이할 수 있는 파워, 힘을 모아줘야 힘이 더 필요하다. 그럼요.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에서 오늘 한마디 했죠. 짜증나더라고. 강연 이후에 기자들 질문에 관련 질문에 많이 착잡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당내 갈등에 대해서 지혜를 서로 발휘해서 최적의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 구속시키려고 할 수가 있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당연하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저분은 말을 아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어쨌든 민주당 당원이잖아요. 민주당 소속이고. 그럼 검찰이 무도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저기 지금 뭔 애매한 말이에요. 아니 지금 지혜를 뭔 지혜를 모아 지금. 특별히 할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내 분란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물론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 당의 대표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그 말도 분란이 좀 구체화되고 표면으로 나오길 바라는 것 같아. 그런 말로 안 들립니까? 분란을 뭔 분란이 있는데요 지금. 아니 무슨 분란이야? 그냥 반란표가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줄입니까 그 사람들이? 167명의 어제 투표 수를 봐도 그 중에 136명은 찬성표를 아니 반대 부결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반란표 다 해서 39명. 그 수적으로 봐도 훨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많아요 훨씬.
그러니까 그 세력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갈등을 자꾸 부추기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갈등이 부추겨져야 이재명 대표를 몰아낼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있어야 저는 된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만들려고 한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님 뭐 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틈을 만들어서 왜냐면 갈등이 부각돼 언론에서 막 쓸 거예요. 저거 가지고 이제 언론에 쓰겠지. 내분 시작됐다. 민주당은 분란이 일어났다. 분당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막 쓸 거야. 분당은요 성남시에 있는 거예요. 아 참. 왜 이러세요? 하나니까 이제 별 개그도 다 하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무슨 지혜를 모아요. 지혜를 모으긴.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니고 반란표를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응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제가 말하는 응징이라면 물리적 응징이 아니고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지. 아니 민주당에게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대표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표의 등에다 칼을 꽂고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리랑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일도 없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아니 선당후사라고 말 있잖아요. 선당후사. 선당후사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민주당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렇다면 자기는 이재명 대표가 싫어도 그래도 부결의 표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정치 결사체잖아요. 정당은 정당이 무슨 윤리 단체가 아니에요. 정당이 무슨 도덕 단체가 아니라고요.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치적 결사체를 이룬 게 정당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도하게 민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에서 뭐 돈봉투 사건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막 수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막을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합니까? 어떻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양인준님이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은 깡패 동원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힘당은 검사를 동원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시면 실시간으로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이 건이 계속 보도가 되고 우리도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검찰이 좀 원한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검찰 편에 쓴 거야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본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이건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박정우 기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검찰이 원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18페이지나 갖고 와가지고 20몇 분을 읽었어요. 그 앞에서 범죄 사실 공표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소란해지고 저거 보세요. 저렇게 얘기한 사람의 말을 듣고 찬성표를 던져준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누구 편이야 이 사람들은?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민주당 편이에요? 검찰 편이에요? 아니 이재명 편이에요? 한동훈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재명 편입니까? 한동훈 편입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대체? 정말 화가 나요. 공천 그래.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내 편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거야. 마치 가장이 자기 집에 뭐 풍비박산이 일어나든 말든 나만 혼자 잘 살면 돼. 부인은 뭐 어떻게 되든 아이들은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어. 이게 아버지고 가장입니까? 이런 최재문 교수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분노를 지금 제가 목사라 표출하고 있는데 욕을 못하고 뭘 김용민 목사는 욕을 하지만 저는 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좀 화가 나셨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 어떻게 깔아놓은 예상했던 뭐 바라고 있던 그 판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추석 연휴가 돼서도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만 나올 것 같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 비판의 지점이 또 이슈가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그건 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검찰이 원하는 그래서 회기 중에 친 거다. 이유가 뭐냐면 갈등을 부추기고 민주당 내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이미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을 시켜서 그걸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계획을. 근데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판을 짜놓고 회기 중에 던진 이유가 뭐겠어요? 일부러 민주당 내 반란표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쭉 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동조해서 같이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다 검찰과 한 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럼 과연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원하는 쪽으로만 될까? 당장은 그렇게 보여.
지금 네. 당장은 그렇게 왜냐면 보인다. 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물론 아까 박정훈 기자 잘 지적했는데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최상병 순직 사건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행 뭐 이런 후보자들 아시잖아요. 후보자. 세 분들이 막 막말하고 네. 이러는 거 했던 거 예전에 과거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양평 고속도로, 네, 그것도 다 고속도로 사라지고. 게이트 이것도 지금 네, 들어갔잖아요 이슈가. 쑥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추석 밥상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건이 부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거기에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국민들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중도층에서도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라는 네, 얘기가 굳이 나올 구속을 거다. 시켜야 되냐? 제1야당 대표를. 그리고 물적 증거가 언론에도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없잖아요, 물적 증거가. 네. 그냥 말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도하게 이렇게 탄압을 하고 또 언론도 얼마나 탄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지금 국힘이나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검찰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도리어 그래요? 이게 역풍을 불 수도 있다고 봐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방탄으로 공격도 못 해. 그렇죠. 통과했으니까 통과가 뭐 방탄 됐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예. 국정감사 시즌도 이제 돌아옵니다. 10월에. 네, 청문회 전국도 있고. 이재명 대표 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구속영장이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의 모습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우리 국민들의 분노 이것도 좀 커질 수밖에 커질 없겠네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도하게 해도 너무한다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아까 네. 제가 분노 에너지가 결집됐을 때 폭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물론 트리거는 있어야 돼요. 에너지는 축적돼 있는데 축적되고 거기에다가 쌓이고 라이터를 불을 붙여야 돼.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스가 막 노출이 돼 있는데 거기에 불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아직 없으니까 이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이제 어떤 그 압박, 무도한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에너지로 축적이 된 상태에서 뭔가 하나 터지면 네. 그게 불꽃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 가기 전에 지지율이 얼마 정도인 줄 아세요? 확 떨어지기 전에 30%였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다가 TV조선이가 조선일보에서 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태블릿 PC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확 떨어졌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한두 개 나오게 되면 이건 이제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상 유지도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현상 유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못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노가 점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저는 보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그 스케줄로만 본다면 총선이 계기가 될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네. 혹시나 그 전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냥 쭉 가면 총선이 계기가 되겠죠. 근데 총선이 되면 물론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그 비명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의힘도 저는 여러 가지 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공천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는데요. 공천이 본격화돼서 만약에 본인들이 탈락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크게 반발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 말 12월쯤 돼서 공천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심사가 시작이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걸 어느 쪽이 섭수해 나갈 거냐. 이준석 여기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계 이런 분들이 다시 뭔가 세력화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서 검찰 출신들을 만약에 많이 공천을 하게 되고 지금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게 되면 현역이 탈락된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새로운 어떤 형태의 그 정치 세력화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당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런 차원이 된다고 하면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